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시즌 그래도 개막 전에 K리그 1 팀들을 한번 프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북하고 대전은 일단 했으니까 경기 리뷰와 함께 세 번째로 이제 김천성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시작을 해야 되긴 한데 사실 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제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좀 성격 자체가 애초에 좀 제가 모르는 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도 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느낀 점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김천을 지금 느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마치고 이제 정정용 감독님이 이제 전북현대로 옮겨가시고 그 주승진 감독님이 새로 오셨는데 주 감독님이 이제 다들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수원 삼성에서 잠깐 감독 대행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주승진의 팀을 프로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승진 감독님 축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이고 워낙 수원 삼성에서 안 좋았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주성진 감독님이 수원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그 유스에서 굉장히 잘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공격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빌드업에도 좀 이제 신경 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만큼 안 나왔었거든요 경기력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천을 새로 부임하신 상황이라서 제가 이 어떤 축구를 펼칠지 프로 무대에서 이게 조금 의문인 상황이 좀 있고, 그다음에 김천 상무도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다 또 많은 선수들이 떠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전력적으로 이런 선수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쿼드만 분석을 하자고 보니 이미 다른 채널들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이제 직업적으로까지 해주시는 저희 기자 선배님들 뭐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기는 해요. 네, 좀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선수들 좀 짚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선수들 한두 명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이번 시즌 이 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 이 얘기를 같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 이제 보이시겠지만 김천은 올해도 즐겁게 경기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가볼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김천 팬분들께는 일단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끝나고는 일단 뭐 그 2부 리그로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팀의 뭐 중요한 부분이 동기부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천 상무 시절이 뭐 상주 상무도 있었고 그 전에 광주 상무도 있었고 그런 팀들이 있었지만 뭐 예전에는 이제 아산 무궁화도 있었고 안산 무궁화도 있었고 그런 군 팀들이 좀 있었는데 이 팀들에서 뛰는 게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았던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최근에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김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수들이 강등 여부와 별개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시즌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이번 팀 지금 구성을 보면은 제가 지금 눈앞에서 저걸 보고 있거든요. 그 트랜스포 마르크트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그 선수들 그 이적을 어 그 분석해주는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사이트라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많이 들어갔던 데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김천상무의 평균 나이가 현재 25.1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젊은 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팀이 그럼 왜 이렇게 젊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천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굉장히 K리그에 오히려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김천에서 최근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 선수들이 오히려 원래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있던 팀보다 한 단계 오히려 좋은 팀으로 약간 뛰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 지금 뭐 이번 시즌 내만 생각해 보더라도 김승섭 선수가 전북으로 갔죠. 근데 이 전북으로 간 거는 상당히 김승섭 선수로서는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전부터 시작해서 제주로 갔다가 이제 전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생각한 뭐 버뜩 생각나는 선수는 뭐 박승욱 선수도 있죠. 뭐 포항에서도 잘했지만 김천에서도 잘해가지고 국가대표도 들어가고 뭐 이제 해외 진출도 성공한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또 이게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김대원 선수도 또 이 상무에서 잘해가지고 또 올라갔고, 강원에 있는 박상혁 선수도 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로테이션 멤버, 뭐 22세 자원으로 분류됐던 선수지만 최근에는 이제 강원에서도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선수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또 있죠. 예,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뭐 서민도 선수도 있고, 강원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떠오르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김천 상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김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K리그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전성기에서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오히려 떨어지고 돈도 안 나오니까 또 월급이 이제 군인으로서의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이들이 25.1세로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 팀에서, 물론 다들 지켜보고 있긴 하겠지만 이 팀에선 과감한 시도를 좀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지더라도 많이 욕먹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C 서울이라든지 수원 삼성이라든지 뭐 전북 현대라든지 울산 HD라든지 이런 큰 팀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김천 상무에서만큼은 많이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또 약간은 그 이제 선수들, 그 팬들의 레이더에서 선수들이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기사가 뭐냐면, 예전에 이창용 선수가 아산무궁화에서 뛸 때 주장을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수를 잠깐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 사람이 속도 깊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뭐 미디어데이 때도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인터뷰 때 보면은 그 아산무궁화에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이창용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지금 축구가 업이 되면 이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예. 즐거울 때가 있겠죠. 하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야 좀 못하면 에이씨 하고 말겠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주전 경쟁을 해야 또 내 몸값이 오르고 내 가치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활하고 또 내 가족이 생활하고 내 아이들이 생활한다, 내 부모님을 또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받는 압박감은 취미로 즐기는 것,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창용 선수는 딱 자기가 이제 그 군팀에, 그러니까 경찰팀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선수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 선수들이 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나도 조금 더 저 선수들하고 맞춰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나 스스로를 한번 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김천이라는 팀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K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 중에 하나였죠. 그게 이제 정정용 감독님의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있던 뭐 김태형 감독님이라든지 그런 지도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김천을 데리고 재밌는 축구를 많이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김천 상무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팀이 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내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축구들을 더 신나게 한번 해보면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 팀들의 김천에 오는 선수들이 K리그 팀들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주전급인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능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백업이라든지 로테이션 멤버 정도로 뛰는 선수들이 오는 경우들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그래도 김천에서는 여지까지 보면은 그 배분이 좀 있죠. 승패가 조금 덜 중요하다 보니까 확고한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하고도 적절한 출전 시간 배분이 이뤄지고 경기에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이제 선수들이 알아챈 것 같아요. 김천 가서 잠시 어차피 군 복무도 이제 마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김천에 가서 그 조금 일찍 가서
출전기에서 좀 얻고 그 다음에 부담감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과감하게 부딪혀보고 또 그 다음에 잘 되면 나오면서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김천성무 선수들이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의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성무가 이제 항상 좋은 순위에 갈 때마다 이 팀이 좀 우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승패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축구하는지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경기를 재밌게 했나? 잘했나? 이거에 관심이 가 있지. 자, 오늘 우리가 이겨야 돼. 이겨야지 외박 나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공격적으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덤비는 팀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적합한 팀이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그거를 미련 없이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빌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도 김천 선수들이 구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성진 감독님이 그 메탄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좀 공격적이고 과감한 축구를 펼친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도 김천성무는 상당히 K리그 1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좋은 축구, 즐거운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님들도 그러니까 뭐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거나 하면 사실 다들 해박하십니다.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이제 선수들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분들이 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사실 경기장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격적이고 화려한 축구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생활인이 된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감독님들도 내가 못하고 내가 성적을 자꾸 이제 패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지 않아서 경기가 조금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리면 우리 가족이 굶는데 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어떤 직업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축구 지도자 선생님들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주성진 감독님도 사실 수원 삼성에서는 그 당시 감독 대행 맡았을 때 이제 팀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뭔가 안 좋은 소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팀 성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부담들이 없잖아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 어린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천이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스쿼드를 보건데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온 선수들 보면 변준수 선수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파트너로 원래 있던 이정택 선수가 또 있어서 이 정도면은 사실 변준수 선수가 좀 훈련소 가야 돼가지고 늦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두 선수 있다 그러면 K리그 1에서 웬만한 팀들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고 김현우 선수도 있고요. 근데 임덕근 선수는 미들에서도 뛸 수 있고 또 센터로도 뛸 수 있는 선수라서 이 정도면 좋죠. 그다음에 측면 수비수도 되게 많아요. 딴 팀 없다 그러는데 박철우, 박민서, 박진성, 김태환 이런 선수들 다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 위주로 또 측면도 좋고요. 그다음에 중원도 조합이 좋아요. 광주 조합인 박태준, 이강현이 이렇게 조합을 꾸리게 됐고 이수빈 선수 있고 정마호 선수 있고 그다음에 민경현 선수 오른쪽 수비수로도 뛸 수 있고 미들로도 뛸 수 있고 이런 선수도 있고 박세진도 있고 김인석 선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고 노경호 선수도 있네요. 그리고 공격진도 좋아요. 전명관, 홍윤상, 김인균, 윤재석, 강주혁, 고재현, 김주찬, 박용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윙어들이 있어서 이 공격적인 축구 가능할 것 같고 최전방에는 이건희 선수 있고 정지민 선수 있고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 안 한 선수가 이제 이상훈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훈 선수가 좀 중요한 노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김천 같은 경우는 이 팀의 구조상 좋은 면이 있는 게 포지션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상당히 잘 꾸릴 수가 있어요. 사오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그 매물이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을 탁탁 뽑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죠. 물론 이게 때로는 선수들이 지원을 안 하면 못 뽑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각 포지션에 한두 명씩은 여유 있게 뽑을 수 있는 정도는 있잖아요. 왜냐면은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한 번 뽑고 조금 다시 뽑고 그 다음 팀이 또 나가고 이렇게 좀 텀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팀의 약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저는 공격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그 공격수 그 위치를 외국인 선수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골 득점력, 골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골 결정력, 득점력 측면에서 1대1 그리고 그 득점력 측면 그다음에 이제 1대1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순간적인 개인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혹은 이제 압도적인 피지컬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지금 이 토양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사실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그 외국으로 나간 선수들 제외하고 꾸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로만 꾸리기에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골이 들어가야 이제 축구는 승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 팀이잖아요. 외국인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득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성장해 나가는 골잡이들이 많지만 그 우리가 이제 외국인 선수한테 기대하듯이 막 10골씩 넣고 막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점 막 20골씩 넣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 상무는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벌떼축구 같은 축구를 하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상훈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지난 시즌에 이동경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상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격진에 그러니까 그 풀백부터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허리진도 단단하게 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윙에도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득점이 터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가 이상훈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전방에 있는 이건희 선수라든지 정재민 선수가 뭐 좋은 선수들이죠. 예, 신체적으로도 좋은 선수들이고 많이 뛸 수 있고 수비도 잘해주고 득점도 이따금씩 터트려주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진 골잡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누군가는 그 득점을 나눠주고 나눠서 부담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한테 주변에도 공격적인 그 찬스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고 그러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유형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세컨드 톱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훈 선수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보다 지지난 시즌이 더 좋았지만 지난 시즌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상훈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득점도 올려주고 도움도 많이 올려주면서 마치 그 이동경 선수가 해줬던 것처럼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김천 상무는 올해도 좋은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좀 부실했나요? 네.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김천은 제가 경기를 못 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첫 주부터 시작해서 경기들을 두루두루 지켜보면서 김천 경기도 한번 빨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프리뷰를 또 기억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실제로 발견한 김천이 어땠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시즌 초반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천 경기는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뭐 연습 경기 같은 거는 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김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김천 얘기 일단 여기서 하고요. 다른 것도 또 찍고 몇 개씩 하나씩 올리려고 하니까 다음 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